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은 물론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범위를 판례는 굉장히 넓게 봅니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동호수가 특정이 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흔히 말하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다? 건물이다. 자, 따라서 분양권 매매 중개는 다름 아닌 건물의 매매 중개, 적법한 중개 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요. 건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나중에 신청을 해서 그때 가서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 주택을요, 나라에서 수용을 해갔습니다. 택지 개발한다고 수용보상금 받았고요. 대신 거기서 짓는 아파트에 제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요, 현재 상태는 지위일 뿐입니다. 나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고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 비로소 분양권이 되는 거지 현 상태에서는 뭐다?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자, 그래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이거는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봤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판례를 복습해 봅시다.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고 요새 계속 나오는 거니까 24회 때도 나오고. 자, 거기에 2번 똥배기 2번을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런 말 있죠.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 아파트 매매 중개한 행위는 다름 아닌 건물을 중개한 것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4번으로 바로 가세요. 4번 판결. 자, 그런데 4번 판결처럼 특정한 아파트에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나중에 추첨기를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된이 아니고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오케이. 자, 이어서 그 밑에 대토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토권을 역시 시험에 나옵니다. 연달아 2번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대토권도 5번.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여기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어쩌고저쩌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도 이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할 뿐이지 이 자체는 아직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시험에 낼 만큼 재료가 풍부해요. 참 내기 좋아요. 자, 그런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특정이 되고 체결이 된 분양권은 건물이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꼭 체결 특정이 되지 않았어도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번 판례예요. 그게 바로 3번 판례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44쪽 동백이 3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동호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되어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축도 완료됐고 세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현실적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저 말이 뭐 구시렁구시렁 써졌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합원이 50명이고 아파트도 50채를 졌다고 해봅시다. 예? 조합원이 50명이고 아파트도 딱 50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아파트를 공급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동호수 추첨은 안 된 상태예요. 분양계약은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그 자격을 딴 사람이 샀고 이거를 업자가 중개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비록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동호수가 특정이 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이거는 건물 분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거는 건물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말장난 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분양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라야만 중개 대상물이 되고 체결이나 특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절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X예요. 그렇죠? 예? 자, 비록 체결이 안 됐어도 특정이 안 됐어도 여차저차 구시렁구시렁해서 공급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이것도 건물로 보고 중개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186쪽을 한번 펴보세요. 186쪽을 한번 펴보세요. 참고로 저 뒤에 186쪽에 보시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박스.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 1. 토지 건축물이 있고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말 있죠? 또 주택법에 따른 사격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말 있죠? 가로 열고 분양권, 가로 열고 입주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요 지위라는 말이 나왔어도 지금까지 보니까 지위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위라는 말이 나왔어도 조금 앞뒤 말을 살펴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이거는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나중에 추첨기를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그때 가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대토권도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주택법이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이 돼버린 지위입니다. 또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격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렇게 말하면 지위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거는 설사 지위라는 말이 붙었어도 입주권이라는 말이 붙었어도 실질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단어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후 좌우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봅시다. 그래요. 저 뒤에서 금지행위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요. 금지행위 편에서는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각종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상환사채, 건물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인